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재입니다. 2016년 5월 6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위닝 경마 방송을 같이 운영해왔던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이번 주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에 참여를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진짜 경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말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들, 그 다음에 기승술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마장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훤하게 들여보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하고, 그 다음에 뭐 마장 안에 있는 솔직한 비리 뭐 이런 문제들도 다 끄집어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아주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진짜 최고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는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 약간 그 울렁증 같은 게 있으셔갖고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지식이 많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말을 잘 해주시는데, 이 방송에서만 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지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가져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들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방송을 저 허찬재 혼자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뭐 특별한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허찬진이 혼자 경마 방송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뭐 제주 경마는 역시 신사고위원과 금요일, 토요일 나눌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 서울은 당분간 허찬진 저 혼자 제 노하우를 다 끌어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경마 해설 방송을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경마는 1200m 스프린트를 뽑는 문화일보배 대상경주가 아무래도 큰 틀이 되겠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19조 김영관 마방의 감동의 바다, 그리고 페르디드 포모레이, 그리고 두바이까지 갔다 온 석세스 스토리, 아무래도 원정 갔다 와서 제대로 된 컨디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3착에 온 것 같은데, 이 3두가 나란히 1, 2, 3착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문화일보배를 이 3두 압축구도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3마리를 추천해서 모든 승식, 쇼돌이를 끝냈던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경마 능력으로 뛴다. 그럼 허찬진이 가장 최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주 파울로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했는데 괴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도둑같이 생겼다. 파워가 장난이 아닐 거다. 그랬더니 역시 밀어 제끼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7전을 뛰었는데 2착을 2번, 3착을 2번 했으니까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앞으로도 주목을 좀 해줘야 될 기수고, 선입형 추익각지를 잘 몰아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토시는 지금 16전 동안 3착만 3회, 16전 동안 3착만 3회라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뛴다는 얘기겠죠. 기승술보다는 밀어 제끼는 거로. 어쨌거나 파울로 기수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고, 파울로 기수도 또 너무 인기가 끌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배당이 좀 나오는 말들, 힘으로 밀어붙이는 말들, 이런 말들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달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금요일 경마부터 이제 목금토일 이번 주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놀러 가신 분들, 지난주에 이겨서 놀러 가신 분들이야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기시길 기다리신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경주부터 가보죠.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 방송은 앞으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 실전 마번이 거의 나갈 겁니다. 실전 마번이 나가고 실전 마번을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대신
한 과반수 이상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 대신 4-5경주, 4경주 정도는 저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번들 같이 공유하면은 경마팬 여러분들이 나머지 경주, 메인 승부라든지 준메인 승부라든지 이런 경주들은 허찬진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도 먹고 살게끔 또 같이 먹고 살게끔 그래야 위닝 방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딱 벗고 홀딱 까고 가지고 그냥 껍데기 까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방송들은. 자,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드 12회 접전 구도인데 우선 인기마로 팔릴 2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5번 동방불패예요. 지난번 경주 때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좀 약했기 때문에 앞에 붙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들도 만만해지고 감량에 1000m까지 왔기 때문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조건이 좋아진 말이 승부를 안 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8번 소기포 특급입니다. 이 말도 지난번에 배당판 바람을 휘어잡았던 마필이에요. 배당판 바람을 잡았다는 건 뭐냐? 돈질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걸맞게끔 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의 변화를 이미 마방에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돈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 8번 이 두 마리의 마필은 인기도에 부합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말들이 문제죠. 뭐 순발력이 있는 가락 여왕이라든지 그레이스 위너 이런 말들은 뒤가 원체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버티지 못할 빵수가 높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말이 두 마리는 있습니다. 사실 안쪽에 8미라 근간에 보여준 게 전혀 없다가 지난번에 드디어 약간의 변화를 보였어요. 그리고 1번 게이트에 거리 줄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 마리 말은 주행검사 무난히 받았는데 실전 외곽에서 개바닥을 쓸어놓은 화정입니다. 이것도 오문식 마방에서 입구야스를 태어났기 때문에 요 둘의 문제점, 터뜨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하고 4가. 그래서 인기만은 5, 8이 우세하고 복병은 2번, 3번이 아닌 1번, 4번이 복병급으로 보여진다.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 1000배다 국 6등급 마필드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요. 오전장 자금 마련 하기 위해서 허찬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우선 놓고 때릴 말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7번 최강 어드벤처예요. 이 말은 주행검사 이후에 3월 4일날 경주 때는 배당판 역시 바람 불면서 엄청나게 무리를 하고 승부를 해서 깨졌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승부를 걸다 깨진 말들은 다음에 복구를 시켜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야죠. 자, 7번을 포인트로 놓고 현차를 만들러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전장. 인기마가 들어오면은 본전할 경주예요. 여차하면 인기마 한두가 그대로 사단이 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는 최소한 본전 정도로 간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복병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깜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으로 한 방을 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다. 오전장 이경주 허찬진의 자금 마련 프로젝트 준메인 승부경주와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출전마 중에 가장 고가의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나오고 있는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 영광의 캠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2착을 왔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1마신 졌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11마신 이긴 애는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승리의 축제는. 그러니까 얘는 2착을 왔어도 댄서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번 영광의 캠프는 인기마로 인정을 해줘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1번 댄서하고 2번 돌아온 가속도가 문제의 마필이에요. 자, 우선 댄서부터 파고 들어가 보죠. 댄서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이성일 위원님하고 방송을 진행할 때 저희가 댄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엘리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얘기하면서 저희 고배당 맞고는 1경주부터 85배짜리를 그냥 경마팬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렸던 경주예요. 그 경주에 이 댄서는 인기마로 팔려놓고 못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타지는 않았어요. 앞에 갖다 놓고 비벼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빈 거냐, 승부를 해서 비빈 거냐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렇게 무리해서 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번엔 절대 그렇게 무리하게 안 타죠. 반면 2번 돌아온 가수도 얘는 지난번에 때리려다가 뽀롱이 나버리는 겁니다. 걸음이. 그리고 이번에 병합을 하는데 국내산 5급 마필이죠. 포에버 빅토리안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걸음은 괜찮아요. 근데 강도 면에서 볼 때는 직전보다는 약간 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고를 말은 1번 쪽에 손을 잡아주고 싶고 2번 돌아온 가속도 요거는 3착 퐁당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판 상황을 잘 보시고 방어 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배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는 이쿠야스에 돌아온 가속도입니다만 이 전설의 레전드가 공사투 때 주행 검사를 받고 지난번에 바닥을 쓸은 조짐이 아주 수상합니다. 게다가 벌마의 신, 그 다음에 바로가 이런 말들과 병합을 하는데 뭐 걸음이 터졌다기보다는 상당히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쿠야스 사토시 일본 기수들의 또 야리쪼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둘의 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작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거리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될 마필,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마필은 6번 블랙 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19점 마방말들이 인기마로 팔려놓고는 요즘 데뷔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복병으로 팔리면 데뷔전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판도 19조가 옛날에는 바람을 엄청나게 불었는데 요즘은 긴가민가하게 불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주 무패란 마필도 30배 배당으로 10만 승군제 신고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만 그런 걸 다 읽고 블랙 사파이어는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려놓고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전째 승부를 걸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줘야 될 마필이 블랙 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상했던 마필들, 뭐 피그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편성이 원체 약해서 앞선이 무너졌던 경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배당 나올 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나머지 말들 인기마들 가운데서는 이제 19조 마방이 나올 때 다른 집들의 기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유현명 기수도 19조 말 타죠. 5번 위닝길리에 기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경환 기수는 요즘 또 뜸하게 안 탑니다만 쾌한 으뜸에 기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울로 기수 벌마의 신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번, 10번, 11번 이 안에서 19조하고의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19조 블랙 사파이어에 같이 붙이는 조합으로는 아무래도 유현명 기수의 5번 위닝길리 쪽을 방어를 하고 유현명 기수가 19조 말을 많이 타니까 방어를 하고 외곽에 있는 벌마의 신이나 쾌한 으뜸 쪽에 손을 잡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오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0, 그 5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 허찬진이 나머지 경주들은 싹 오픈을 다 한다. 제가 방송을 혼자 진행한 게 처음입니다. 7,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리드하고 그 다음에 또 리드해드리고 제가 말 한마디 추천하는 게 상당히 쉬웠던 방송이라는 것을 혼자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없죠. 방송을 하면서 혼자서 한 경주 한 마디씩 얘기하면 경마팬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 도움으로 방송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말들까지 싹 옷을 다 벗어드리는 거예요. 자, 오경주.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실 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인기 마필들의 조합일 경우는 엮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기말을 불안하게 보고 배당말들이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돌리셔야 됩니다.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 50배, 60배짜리는 기본입니다. 나올 배당들이. 자, 오경주. 우선 주목해야 될 마필. 원래 승군전에는 신경을 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승군전에도 훈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오마이 캡틴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3군 말이죠. 승리웨이브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 걸음에도 약간 여력이 있었고 그래서 안장 자체도 또 이용호 기술을 태운 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말이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것을 직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1번 오마이 캡틴 신경을 좀 쓰시길 바라겠고 3번 로드셀입니다. 지난번 4월 10일 날은
안주로가 상당히 무거웠던 날이에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상현이가. 밖으로 뛸 수 있었던 걸 가지고 안에 들어갔다. 주로를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말이 지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를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3월 4일 날 제가 올소 넘버원의 로드셀 막권을 메인으로 들어갔을 때 적중했을 때만큼만 타주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로드셀이에요. 자, 또 한 마리 마필 요주의 복병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안쪽에 1번 대보름달입니다. 얘는 작전마예요. 마방 작전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때릴지 몰라요. 근데 근간에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지난번에 살짝 거품이 올라왔거든. 그리고 이번에 파울로 기수입니다. 아까도 했다시피 파울로 기수는 배당이 있을 때 냄새를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파울로 기수의 1번 대보름달. 뭐 선행을 원래 나가서 때리면 좋은 말입니다만 굳이 파울로가 또 선행 같은 거를 나가기 싫어하더라고요. 타는 거 보면. 참고 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 코리아는 기본 능력은 좋습니다만 공백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검증 단계.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출전하고 있는 대호강자. 2주일 만에 출전하고 있는 대호강자는 물론 15초 때 기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김영군 기수에서 무섭긴 무섭습니다만 아무래도 출전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 흠집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순위로 본다면 4순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6일) 금요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거리 1300m, 국내산 5등급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인기 마필들이 많은 경주에 포진이 돼 있어요. 혹이죠. 인기말들하고 뒤섞여서 나와야 혹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들과 아예 완벽하게 뒤섞여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다운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인기말을 정확히 꺾을 수 있는 사형까지 중무장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탕을 정확히 찍어서 센터링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적중으로 중반장 상황을 낼 테니까 요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물이 올랐습니다. 제가. 게다가 이번 주는 또 황금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기신 분들은 뭐 편하게 여행을 가셔도 좋고 놀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와 금토일 오랫동안 안 보는 게 좋은 거죠. 오래 볼수록 뭐 욕심이 나셔서 더 따신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경마밖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계셔야 되겠고 황금 연휴에 떠나실 분들은 먼저 한탕 하신 순서대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서를 빠르게끔 갈 수 있게끔 최선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해천진의 메인 승부 육경주였습니다. 2016년 5월 6일 금요일 7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당근호차님 주목하는 마필.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전부 저하고 사대를 맞췄고 입상을 만들어냈던 마필입니다. 11번 해운대 기상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유광희 기수가 자가용으로 앞으로 계속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탔던 모습 보면은 이번에 줄어든 1200 경주는 오히려 직전 경주보다는 수월하게 경주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발빠른 마필 몇 두가 보입니다만 선입으로 응수타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1순위 마필로 해운대 기상을 먼저 본다. 그런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별무리가 5군에서 쏘고서 승부를 봤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별무리가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갈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별무리는 배당판 상황을 보시고 방어 정도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끝판대장이 초속이 마음만 먹으면 별무리보다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무리를 먼저 내보내지는 않겠죠. 먼저 자기가 4군에 와 있는데 이제 4군에 올라온 애한테 쉽게 선행을 준다. 물론 별무리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별무리가 뛰었던 지난번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세기 때문에 별무리는 압박이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는 방어를 하시고 4번 끝판대장 쪽에 점수를 더 줍니다. 역시 국 3군 코리아 탱크란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끈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당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배당 마필 이제 두두가 있습니다. 두두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죠. 3번 구터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3코너에서 뒷다리에 걸려버려요. 다른 말 뒷다리에 걸리면서 경주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뛰어볼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이나즈 드림하고 뛸 때 그 걸음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두 번째는 고배당 복병입니다. 코리아 헌터예요. 1200 지금 초점마 중에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마피입니다. 물론 주로가 불량주로에서 냈던 기록입니다만 그래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근간에 계속 성적을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훈련 패턴을 올렸습니다. 훈련 강도를 올렸고 여기에 송경인 기술을 태웠습니다. 제가 부산까지 가서 조교를 못 봅니다만 동영상으로 확인할 때도 확실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송경인 기술하면 빡세게 몰아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동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기수와 말의 궁합이 될 것입니다.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후반부 준메인 경주로 들어갑니다. 호찬진. 노리는 마필이 있어서 그래요.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제가 추천했던 마필 10번 바다스타는 마번에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지난번 모습 보니까 출발할 때 모래의 반응이 안 되면서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외곽을 돌아서 치고 나왔던 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1300 이상의 경주, 이게 1200 이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모래 맞고 밀려서 타임이 늦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1400 경주이기 때문에 연투를 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얘는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팔리는 말들이죠. 뭐 글로리 데이즈, 의리의리, 우승번쩍, 아리오 멘탈, 골드블루, 이렇게 5대의 마필들이 아마 팔릴 거예요. 이 5대 팔리는 말 가운데 3마리를 지고 들어갑니다. 정확히 3마리를 지우고 들어가면서 2마리만 살려놓고, 왜 살려놓고 왜 지우는지를 정확히 얘기해서 후반부, 중후반부 제대로 돈을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802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오뚜고뚜기가 1800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예전 오뚜고뚜기면은 저는 치워버립니다. 이 오뚜고뚜기를. 근데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뚜고뚜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3월 6일 날 경주 때 조금 달라진 것 같았는데 지난번 1600경주 선행을 나간 것도 아닙니다. 외선 전개를 하면서도 그 힘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버텼던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에 편안한 힘 한 대가 돼서 직선에서 충분히 빼고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뚜고뚜기는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경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말들 가운데 이제 문제의 마필이 되겠는데 중앙대에는 방어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적중해서가 아니고 이 말은 마방 작전마예요. 연투로 때리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해서 아마 최저배당으로 흐를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심한배에 성공해서 짰던 걸음이기 때문에 연타를 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기수 능력과 마필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 정도만 보는 거고요. 공백 이후에 나와서 지난번 경기 때 능력 발휘를 했던 4번 퓨어리 스파크 조심을 해야죠. 서수홍 기수. 그 다음에 승군전 걸음을 재봤던 이번 원더풀 투데이. 이 두 마리의 해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쪽으로는 먹을 게 너무 없으면 방어 가치도 안 되니까 먹을 게 어느 정도 있을 때 방어고 없으면 차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10경주로 갑니다. 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경주 편성이에요. 왜냐면은 거리 적성이 또 안 맞아 떨어지는 말들도 많고 그리고 승부 의지가 좀 결여된 말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되는 말들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림 순서가 아니고 게이트 순서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1번 소라볼공주. 옷가베 기수하고의 궁합이
좋은 말입니다. 직직전 경주 뛴 거 보면은. 그래서 1200경주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데 1400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되는 말 첫 번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승 주니어는 승리 웨이브하고 상승 주니어 중에서는 승리 웨이브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주니어는 19점 하방이니까 이게 좌중수부 개인됨으로 인해서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재검 때의 모습은 무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훈련 때 모습도 무난하고 그래서 현장 상태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상승 주니어는. 상태가 무난하다 그러면 데리고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배당이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마필로 데리고는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남도의 여왕.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걸었다 깨졌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근데 이번에 김용군 기수예요. 걸음이 뿔엄난 상태에서 안 갈 거면 다른 기술 태울 텐데 김용군 기술 태워서 4차 퐁당을 만든다. 이런 그림을 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려놓고요.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봤다가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은 사실상 8번 캐비놀이에요. 뒤에서 날라왔던 끝걸음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강호 드라이브. 역시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1200까지는 강자들하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10번은 살려는 놓는데 거리 적성 때문에 그 점이 문제로 작용될 것 같고요. 걸음의 변화를 온 놈은 5번하고 8번입니다. 그래서 5번, 8번 쪽을 먼저 두 마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4번의 상태에 따라서 마지막 유두리 있게 막권 구사를 마지막 경주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는 말들 그 안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경주 거의 실전 마번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살겠다 가져간 경주는 딱 3경주입니다. 오전장 첫 번째 준메인 2경주죠? 노림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2경주 준메인이고 그 다음에 중반장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같이 상황을 보자 6경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경주 준메인으로 압축해서 가겠다. 이 3경주는 허찬진과 함께 합친다면 아주 좋은 적중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현차를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2016년 5월 6일 금요일 제주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주에 역시 제주 경마를 전담해주고 있는 우리 신사고 위원 오늘도 전화 인터뷰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내용들 듣고 또 경마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네. 그 지난주 뭐 메인 승부 경주 접종했다고 나한테 전화했던데 그 어쩐지 배당판 바람이 막 그냥 반토막이 났더만. 네, 그 다행히 좀 지난주에는 마지막 메인이 적중이 되면서 좀 그 3월 마무리가 괜찮게 잘 되지 않았나 하면서 좀 기분 좋게 내려왔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 일주일에 그 금요일, 토요일 메인을 2번을 가지니까 최소한 한 경주 정도는 깔끔하게 맞춰줘야 내 얼굴도 살고 또 진행하는 본인도 얼굴이 살 거예요. 네, 뭐 최근에 보면 뭐 선배님께서도 워낙 뭐 제주 경마 잘 지금 적중이 있어서 뭐 저도 함께 하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제주 또 원년 멤버들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 하여튼 방송 내용도 좋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을 저는 그대로 달고 갔는데 신사고 위원은 그 오주룡을 안 데리고 갔나요? 충마 선정이 틀리다 보니까요. 좀 몇 가지 좀 미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내용들이 거의 다 뭐 좀 완벽했죠. 경주라든가 괜찮았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주룡도 신사고 위원이 태풍 불 때 말 낭만한 것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그 다음에 야심작 그 다음에 또 3차 고탄 빅루핀까지 정확히 뽑아내면서 3도 압축 구도로 저희가 이 매주 한두 경주씩은 거의 원툴성으로 적중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좋은 결과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 있는 기수들 가운데서 이제 정지 먹었던 기수들이 있는데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들린다고요? 저도 뭐 얼핏 좀 들은 얘기는 있었는데 좀 아직 뭐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보면 뭐 신인 후보생 기수라든가 좀 제주 경마장의 기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기수 보완이 더 필요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박준호 기수까지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새벽 쪽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뭐 기수 면허를 반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좀 기수들 사이에서도 좀 보면 좀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김용석 기수도 지금 한 달 동안 또 병가를 냈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근데 예, 이게 너무 지금 기수가 없다고 예. 지금 조교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기 모현진 기수라든지 소개해갖고 좀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요? 밖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같이 동료로서 가끔 보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수가 없다 그러면 좀 백을 써서라도 어떻게 다시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길 바라겠고요. 예. 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죠. 1경주 900m 3세 이상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접전 구도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신사구 위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 한두를 얘기한다면. 이번 막 해화달입니다. 해화달이 뭐 지난번에 뭐 백예향이 있었던 레이스였죠. 그 당시에 와흘대장과 해화달 뭐 저희 메인 추천이었는데 와흘대장이 지난주에 우승을 해줬습니다. 해화달도 지난번에 약간 좀 제 기대보다는 못 뛴 내용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최근에 훈련 성과가 좋고 컨디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만큼은 이만의 능력을 좀 뽑아내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 한영빈 기수가 어떤 줄은 날아다니면서 그냥 다 챙겨 먹고 어떤 줄은 또 한 주씩은 또 뭐 인기마들 못 들어오고 막 이제 물론 어느 기수라든지 다 매주 잘 타는 건 아닙니다만 유독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근간에 잘 포착되고 있어요. 한영빈 기수가. 네.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승부가 좀 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신상우 위원은 보는 관점이 좀 틀린가 봐요. 가면 얘기하던데 아까? 예, 보니까 그때 이 말이 양눈 가면을 처음 쓰고 나왔거든요. 네. 초반부터 약간 좀 다른 말에 겁을 먹고 좀 피하면서 뒤로 빠지는 게 있었는데 뭐 복귀를 한 입장에서 이런 거를 좀 안 갔다고 볼 수도 있는 입장이고 저는 또 이 말이 가면 때문에 좀 겁이 많은 말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해화달이 최근에 훈련 모습에서는 분명히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이따 이 말과 같이 뛰었던 백야양이 오늘 경주에 출전하고 할 텐데 그 당시는 이제 백야양하고 원록시대가 동일 동반 마주가 입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이 인기 말들이 약간 좀 타는 내용들이 좀 어설프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가 얘기했던 거고요. 자, 장군멍구는 어때요? 이것도 해화달하고 같이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나눴던 마필인데. 네, 나윤아 기수가 최근에 호흡이 좋았죠. 지난주에는 나윤아 기수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좀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되었는데, 직전 경기 편성도 셌었고, 일본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오면서, 나름 이만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이 약간 좀 그 전보다 늦춰지긴 했지만, 그 지난주 주로 자체가 약간 좀 기록이 빠른 주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 전력이 좋아요. 9전 동안 3승을 했을 정도인데, 우승 아니면 3착이네요. 요즘 퐁당퐁당 돌을 던지고 가는 마필 원동파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권유키스와의 호흡이 좋다고,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말도 보면, 항상 보면 훈련을 아주 길게, 좀 꾸준하게 말을 타주고 있는데, 기회와의 호흡이 좋고, 900을 지난번에 문나오기가 탔을 때는 약간 좀 직선에서 말이 좀 안 들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900m 경주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 최근 전력으로 보면 이 말도 3착 이내에는 안정감이 있는 말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마 접전 구도로 1경주는 풀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2016년 5월 6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일삼착들이 좀 많네요. 일반 경주에서 배당들이 터져서 잡고 메인 경주에서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일반 경주 아닌 메인 승부 경주에 약간의 배당을 기대하고 공략해서 잡기 위해서 이 경주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철저하게 마필 승부가 없어서 아껴놓은 마필이 걸렸어요, 저한테. 그리고 여기에 인기만의 불안 요소, 승부지가 떨어진 게 걸렸기 때문에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이 경주에 먼저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주경마 내용 좋게끔 배당들 다 잡은 만큼 메인 승부 경주도 이번엔 어느 정도 배당을 기대하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좋은 내용으로 붙을 허찬진의 금요 메인 승부, 제주 메인 승부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대승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로 넘어갑니다. 800m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선 경주를 풀기 전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이착을 했던 말이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방송에서도 점핑 출전까지 감행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인기 2위를 했어요. 강한 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기 1위로 팔린 게 아니고 인기 2위로 팔렸다 인기 2위를 했는데 상시 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훈 기수와 지금 이재훈 기수로 안장 교체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사고 위원에게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사고 위원.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10번에서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뭐 이 말이 여유 있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김경훈 기수가 항상 뭐 우리도 얘기하지만 너무 말을 좀 느긋하게 탑니다. 강한 걸 갖고 너무 직선에서 힘한 배를 하다 보니까 직선 결승선 앞에서 힘한 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좀 그런 모습이 재결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좀 방심을 해서 결국에 와일드장한테 패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상기심이 들어갔고 오늘 조교사께서도 이 말과 좀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기수가 약간 좀 방심한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서 상기심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기수를 또 김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수를 지금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원래 좀 걸음이 좀 이 말은 절룩절룩하면서 정상적인 속보 걸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보폭이 큰 말이다 보니까 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지훈 기수가 어떻게 타주느냐에 따라서 또 김기현 기수의 아직 심판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런 부분도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와일드버닝이란 마피를 가지고 서윤석 기수가 면허 정지를 먹었는데 그걸 지금 김동현 기수가 3번 대리 착순권 언저리만 갖다 대고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상시 심의가 아니고 미왕 면허 정지를 먹었던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심의 상황인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었어요. 백마강이란 마필에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해갖고 상시 심의에 걸렸다가 바로 김태진 기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지를 먹었던 상황이 있는데 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민감한 부분은 경마팬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때 선택사항에서 좀 민감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배당이 없다면 한 번 정도 관찰하는 것도 요령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신사고 위원이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 일단 지금 한 2마리 정도를 현장 관심마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5주 만에 나오고 있는 4번 직통과 한백항호입니다. 둘 다 직전에 같은 경주에 출전을 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휴양이 있었거든요. 4번은 진료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출전 주에 늦어졌고 하지만 충분히 능력과 최근의 훈련 내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마리가 좀 현장에서 살펴보고 싶은 말입니다. 예. 복귀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도 4번 쪽에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주희 기수가 타갖고 좀 덜덜하게 팔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마로 팔릴 7번 백양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요? 지난번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말이 백양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은 다른 시각에서는 뭐 핸디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직전에 9마신 차의 압승을 거둔 말이 이번에 4분의 3마신 상당히 좀 힘겹게 왔다 이런 뭐 의견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백양이 이게 원당봉의 동생인데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말이 직선에서의 주행이 지금 완벽하게 가다듬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양인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는 약간 좀 불안감이 있는 말이 아닌가. 물론 뭐 당연히 아마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텐데 이 말을 뭐 쉽게 뺄 수는 없겠지만 약간 좀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3경주 내용을 언급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인기 마필들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4번 직통이나 5번 환백황후의 배당 여건들을 살펴보시고 공략들을 해보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황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는 800m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구로 펼쳐지고 신사고위원이 준비한 금요일 신사고위원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지난주 원래 제가 배당판을 볼 때는 한 22, 23배 정도 20배는 넘게 나와야 되는 경주인데 경주가 끝난 이후에 10배, 11배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역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마시면 거의 신사고위원의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게 그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 역시나 지난주 메인 승부 원툴로 맞췄다며요? 예, 지난주에는 그래도 뭐 강력한 인기마가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봤던 복병이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뭐 좋은 성과가 있었으니까 참 그런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좀 풀어보시죠. 이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예요. 800m 레이스고 초반에 800m다 보니까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800m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은 7번만 태영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900m도 상당히 잘 뛰었고 800m에서는 상당히 입상률이 높은 말이었거든요. 7번을 일단 인기마에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상대마 중에서 역시나 제가 보고 싶은 이 복병마들 뭐 조건이라든가 컨디션 올라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노려볼 타이밍이 있는 복병말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예. 자, 이번 주도 느낌이 좀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지난주 같이 하셨던 분들 만끽하셨으면, 승리 만끽하셨으면은 신사위원회 또 손을 잡고 신사위원회 메인 승부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를 한 번 더 맛보는 그런 금요일 4경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고 한라마 2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예요. 이번 경주는 한 단계, 지난번에 잘 뛰고 한 단계 위의 말들과 겨루는 말들, 그 다음에 기본 능력상으로 좀 앞서 있는 마필, 그리고 직선주로 또 추진력이 있고 또 작전이 걸릴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아주 요목조목하게 8마리밖에 안 뜁니다만 냄새나는 말들도 섞여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재밌는 흥미로운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사고위원. 네네. 4번 두루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체격이 상당히 작은 말입니다. 키가 134cm. 뭐 예시장에서 말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작은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선행을 갔을 때는 보법도 짧은 말이고 좀 기본적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선행 가서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어떻게 힘한 배를 하면서 추입으로 하다 보니까 직선에서의 순간적인 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번 경주를 보더라도 물론 900m 경주긴 했지만 직선 구간 뭐 활용 타임이 보면 제주 경마장에서 보기 드문 타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의 이 순간적인 타격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번마 두루가 1200m도 충분히 최근의 페이스라면 뭐 선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잘 뛰었던 에올리로하고 당대 영광은 제가 볼 때 사이즈로는 한 단계 밑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실 당대 영광은 제가 지난번에는 훈련도 약간 좀 시원치 않았고 당일 체중이 14kg가 불면서 좀 말을 안 좋게 봤거든요. 얘가 오면서 좀 상당히 좀 민망한 결과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상태를 극복을 했습니다. 상태라든가 훈련은 더 올라왔고 오히려 체중이 불면서 말은 더 완성도가 올라온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기수가 이재용 기수예요. 이 말과 아주 좋은 호흡이 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최근에 보여준 능력이라든가 이런 사이즈에서는 약간 좀 밀리는 말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삼국시대라는 마필에 대해서 3월 26일 날 제가 지난주도 방송하면서 제가 오조령을 얘기하면서 오조령의 그 자체 경주까지 배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막건이 깨진 게 이 삼국시대가 선행을 나서는 바람에 이게 버텨갖고 깨졌던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누구보다 이 가슴속 깊이 아주 뼈저리게 알고 느끼는 놈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뭐 선행을 못 나가고 시종 외곽 경합을 해서 퍼졌으니까 그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당대 영광의 이재용 기수가 원래 김다영 기수하고 새벽 조교장에서 같이 붙어 다니지 않아요 맨날?
뭐 한 집 기수기도 하고요. 아주 예. 뭐 항상 함께. 근데 경주 때는 또 안 봐주더라고요. 또 그런 게 또 날카롭던데. 네. 그래요? 이번에 나는 좀 봐주길 바래요. 삼국시대 선행 나가기를. 네, 삼국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사라든가 보면 선행 가면 좀 재밌지 않나. 그만큼 상태라든가 좋고 그 전에 마리아라든가 오주룡 다 지난주에 입상을 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센 편성에서 입상을 했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경주에 또 같이 됐던 외곽에 있는 사라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역시 이 말도 추진력이 일품인 마필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도 상당히 종목 추진력이 좋았고 최근에 말상태라든가 훈련이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생이 훈련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그 전에도 후보생이 훈련을 해왔단 말이고 지금 상태라든가 준비는 잘 돼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를 육경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거리 400m 제주 4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모바일 경주인데 요즘 근간에 뭐 저희가 모바일 경주는 거의 대부분 90% 적중, 물론 일반 경주들도 배당들 다 적중을 20, 30회짜리 다 뽑아드리고 있는데 모바일 적중은 뭐 기본적이 되고 있어요. 자, 400m 스프린트 경주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놈이 장땡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 스프린트 쪽으로 본다면 외곽에 있는 명품차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난주와 데뷔전이었는데요. 이 말은 기본적인 체형도 큰 말이고 시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키라든가 이런 게 괜찮다 싶었는데 말이 너무 초반에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초반에 한 번 힘을 쓰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400m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미말, 이 모마가 임금말이라는 말인데 이 어미가 과거에도 400m만 아주 잘 뛰었단 말입니다. 딱 그 어미의 특성을 물려받은 말이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예. 자, 10번을 빼놓고 이 나머지 말들 중에 훈련 성과가 좋다든지 아니면 역시 선임력이 있는 그런 준적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좀 봐야 할 말이 7번만 장타군단이에요. 작년에 11월 달에 뛰고 지금 4월 달이기 때문에 23주 만에 출전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휴양인데 일단 휴양 이후에 지금 체중 감량이 잘 돼 있는 상태고 과거에도 순간적인 스피드는 있었단 말이기 때문에 기존 말들이 지금 워낙 똥말들이기 때문에 이 휴양말 변화 봐야겠고 뭐 주행 검사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훈련은 가볍게만 시키고 있지만 그 정도의 주행 검사와 스피드라면 7번이 저는 좀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8번 전주곡은 그나마 기존 뛴 말 중에서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예, 얘도 지난번에 이거 모바일 경주였죠. 예. 약간 좀 직전에 출발 이후에 좀 우연히 기수가 이 말에 100%를 뽑아내지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400m 경험이 있고 최근에 훈련 성과가 괜찮습니다. 이 말도 그래도 8번 꾸준하게 지금 강하게 출발해서 하면서 준비 잘 되는 말이기 때문에 8번도 400m라면 좀 상대마로서 고려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그 말하고 같이 뛰었던 초록빛이 두 번을 바닥을 쳤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은 어떻게 전주곡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긴 올라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3번은요? 사실 초록빛은 조교 때 이 걸음과 이런 마체 체형을 보면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길 말은 아니거든요. 훈련과 상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너무 지금 초반 스피드가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쉬운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라든가 보면 분명 걸음은 좀 더 있는 말이 맞습니다. 네. 자, 너무 많은 말들 소개하면 또 배팅하기 곤란하시니까 여기까지. 딱 저희는 실전 배팅용의 마필들만 뽑아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금요일 준비 잘 해줬고요. 토요일날 제주 중계 경주들도 좋은 내용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하길 바라겠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신서구 위원과의 금요 제주경마 인터뷰 내용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토요일 날도 더 좋은 정보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제주경마의 틀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